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쟁점 토론 골프 하디슈의 이병진입니다. 지금 골프 레슨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토론을 눈여겨보셔야 할 듯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프로골퍼, 또 골프 지도자가 되려면 한국 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프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유일한 등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도 등용문이다 라고 선언한 단체만 20여 곳에 이릅니다. 이들은 저마다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또 정통성과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망생 입장에서는 과연 등용문이 넓어진 건지 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 등용문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골프의 활성화로 각종 골프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또 하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프로 자격증 관련 단체. 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관문 프로 자격증. 그런데 이 프로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 10년 전만 해도 두세 곳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약 20여 곳의 단체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프로라 하면 경기 출전을 목적으로 하는 투어 프로와 세미 프로, 레슨이 목적인 티칭 프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티칭 프로 자격증. 검증되지도 그렇다고 검증받지도 않은 단체들이 단지 이익을 목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실력 저하 현상과 더불어 골프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상까지 불러오고 있다는데 많은 협회가 이룬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현혹이 되는 것이죠. 마땅한 기준도 없이 누구나 단체를 설립하고 국가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설 단체들은 더욱 활기를 치며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데 난립하는 프로 등용문 그리고 자격 시비 그 실태를 파헤쳐본다. 오늘 프로 등용문을 주제로 토론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PJ 오윤생 지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KPJ 티칭 프로지의 오윤생입니다. 네, USGTF 양창국 교육감독관. 안녕하십니까? USGTF 교육감독관 양찬국 프로입니다. 그리고 골프 다이제스트 노수성 부장, 취재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노수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생활체육 골프 지도자협회 조현철 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활체육 골프지도자협회 회장 조현철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프로 테스트 또 프로 등용문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국내에서 생각하는 프로 테스트란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일단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노수성 부장께서 그 정리를 한번 해 주실까요? 예. PGA 멤버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그 투어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어 멤버가 누구냐고 하면 그 타이거 우즈나 최경주처럼 그 시드를 가지고 경기에 참가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프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그 미국 PGA를 예를 들자면 클래스 A 멤버라고 있는데요. 코스에 헤드 프로가 있고요. 뭐 그 골프 레인지의 헤드 프로, 또 뭐 골프장의 어시스턴트, 뭐 여러 가지 그 클럽 피팅 제조자, 뭐 이런 식으로 한 24가지 이상의 분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대회에 나와서 상금을 획득해 가는 그런 투어 프로들 말고 그 미국에서는 많은 그런 프로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골프만 잘 친다고 프로 테스트 통과해서 프로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도자 또 과정도 있고. 그렇죠. 다방면에. 다방면에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오윤생 지회장께서는 지금 국내 KPGA 이외에 프로를 양산하는 또 프로를 배출하는 그 협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투어 프로를 양성하는 우리 이제 한국 그 프로골프 협회가 있는가 하면 티칭 프로만 그 양성을 하는 그 티칭 프로 협회 하는 뭐 지금 그 굉장히 많은 그 정말 그 난립해 있는 그 협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내막적으로 알 수 없는 협회들. 현재는 지금 제가 이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한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가 그 어느 공공 시설에서 무슨 저지할 수 있는 무슨 이런 아무런 방법도 없고 그저 누구라도 내가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어느 그 공익성이나 전문성보다는 사업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방송에서 참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좀 어떻게 벌어야겠다는 이런 그 사업적인 이쪽으로 많이 발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윤생 지회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난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생겨난 이유라도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노 부장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공급도 많이 는다라는 그런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지금 뭐 오 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편으로는 멤버십 비즈니스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20개가 넘는 단체들이 그 티칭 프로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너무 많죠. 일단 그리고 어떤 그 과정상 정말 전문가들을 배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문제도 있고 멤버십 비즈니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글쎄요. 먼저 접근하는 방식이 좀 시각이 좀 달랐으면 하는 게 저희 USGTF 입장입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다양화된 사회고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단 질적인 문제 말하자면 그 투어 플레이어는 자기의 경기력으로 가지고선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티칭 프로라고 하는 것은 골프를 가르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GTF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골프 레슨에 관한 정의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Teaching and Training. 가르쳐 주고 훈련시키는 전문가입니다.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상금 투어 대회 나가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아예 나는 투어 플레이어가 아니고 골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겠다. 결론은 저희 GTF가 보는 시각은 난립하는 현상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뭐 그 크리스천 법칙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수 속에서 다종 속에서 우수한 종자도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가 많아지는 걸 경계할 게 아니고 아까 오 대표님 지적하신 대로 장사. 근데 노 부장님 잘 지적하셨어요. 멤버십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가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는 걸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 그게 왜 증명이 되냐면 이건 뭐 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무슨 영어의 이니셜을 쓰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 이니셜 하나가 뭐 풀 스펠로 가든지 또 이니셜 하나가 끝자리만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글자가 이 글자인지 모를 정도의 비슷비슷한 유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쪽을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양 프로께서는 그렇게 USGTF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USGTF 출신들도 모두 또 프로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10여 년 된 USGTF는 벌써 6천여 명이나 되고 KPGA는 지금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또 수준이 분명 그 KPGA보다는 USGTF가 쉽고 사실은 또 수준이 낮은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수준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프로의 기준이 경기력이냐 아니냐. 경기력이라면 저는 앞에 오 대표님 계시지만 KPGA의 그 멤버들의 경기력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분들은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골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USGTF는 골프 선생에 관한 분야입니다. 가르치는 자질이나 가르치는 수준 가지고 뭐 우열을 논하신다거나 한다면 저희도 근거를 내드리고 그다음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설득을 시켜드리죠. 지금 그 티칭 프로가 KPGA에 한 400여 명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KPGA 티칭 프로가 되는 그 실기 테스트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USGTF나 이런 쪽이 좀 실기 테스트가 쉽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PG 쪽에서 어떤 티칭 프로에 대한
교육 문제 이것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십 비즈니스 쪽에 어떤 티칭 프로를 배출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티칭 프로 테스트만 보더라도 KPGA는 첫 번째 18홀 100명을 거르고요. 그다음에 36홀로 또 플레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3라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USGTF나 다른 유사 단체들은 거의 하루 18홀 플레이를 해서 타수를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KPGA가 월등히 높다라는 거는 3라운드냐 1라운드냐 어떤 이런 평균적인 스코어에 따라서 일단 KPGA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의 문제가 뭐냐면 교육의 문제거든요. 티칭 프로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각 협회들이 얼마나 교육을 시키느냐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KPGA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현철 회장께서는 예. 이제 골프 지도자를 더 양성하는 기관인데 네, 저희 예. 이제 협회는 골프 지도자를 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티칭 프로와 어원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지도자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난립된 어떤 배경을 우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주로 이제 투어 프로를 하면서 일반 아마추어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분들이 경기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 배우분들이 그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현실에. 근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투어 프로로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사이드 잡으로 레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골프 지도자의 효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다른 단체가 생기면서 그분들은 연습장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 일반 피교육자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같이 맞춤 레슨을 하는 그런 맨투맨식의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단체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필드에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연습장이나 티칭할 때는 그분들의 어떤 경기적인 향상, 경기적인 그 능력에 의해서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레슨이 사실 이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일반 교육자들이 따오게끔 이렇게 이끌지 않아 생각해서 저희 협회는 지도자로서 아까 지금 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가 갖춰야 될 부분이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기 능력과 이론 능력이 서로 비등한 그 과정에서 맞춰야지만 연수를 마치고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실제로 나가서 훌륭한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또 이 조현철 회장이나 양 프로께서는 이 소속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조직의 단체를 또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프로 골프 협회라는 것도 지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10여 개가 있는데 그 협회 자체에서도 프로 골프 협회란 이제 명칭을 달고 대회도 열고 사실 또 회원도 많이 또 참가를 시키고요. 확보도 한 상황에서 자기들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또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데에서는 또 부정적이십니까? 예. 왜 부정적이냐면 그럼 USGTF만이 아니요. 정통이다. 많이다. 그런 건 이렇게 아닙니까? 많이다 그런 건 곤란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흑백 논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제 아까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골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줘야 될 얘기가 한마디가 있는데 말하자면 있지도 않은 단체라는 그 가공단체에 관한 부분을 꼭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가공단체가 가공단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앞에 오 대표님 계십니다마는 KPGA 그러면 협회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다. 각 지역에 지부가 있습니다. 또 디비전별로 지회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 소속단체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저분들은 아이디 카드가 있어요. 어디 골프장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골프장에 오셔도 자기 소속단체를 밝히고 당당한 대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를 제가 들죠. 우리끼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그 오 대표님, 제가 그 노부장님도 계시니까 조회가 됩니다만은 PGA란 말은 프로페셔널 골퍼스 어소시에이션. 그런데 그 앞에 K가 붙으면 한국이죠, 그죠? P가 붙으면 필리핀이에요. F가 붙으면 피지랍니다. 그러면 PGA 코리아가 되면 그건 어디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걸 왜 그런 비즈니스를, 아까 말씀하신 멤버 비즈니스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당당치 못한 비즈니스를 하느냐. 그러면 단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명칭이 불분명하니까 그렇다. 불분명한 게 엄연히 그 명칭이 등록이 된 예. 왜냐하면 단체 아닙니까? 단체가 아닙니까라고 하면 왜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 상표 등록이라는 것이 예. 자기네가 우리는 이런 단체로 명명하기로 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를 하러 가니까 한국 프로골프 협회면 KPGA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게 이미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PGA 코리아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자기들이 한글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한국 프로골프협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골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불분명한 그런 단체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자 하자는 거죠. 예. 제가 양 프로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 예,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USGTF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그 내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 국내에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PAT를 네. 합격한 이후에 네. 그 다시 2차, 3차 3차, 교육을 예, 하고 있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스케줄을 보니까 한 3, 4일짜리 프로그램인데 3, 4일이 예, 아니고 정확하게 나흘이죠. 나흘 프로그램이죠. 8시간, 32시간.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 하는 그런 그 티칭법이나 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그러니까 주입식 강의이지 미국에서 실행하는 어떤 뭐 1대1적인 어떤 티칭을 가리킨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아니에요. 상당히 그건 차이가 있다고 노부장께서 보는데요. 노부장께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우리 GTF의 교육에 참가를 해서 그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좀 오류가 있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건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USGTF에 아니, 대해서 그게 토론하자는 시간이 아니, 아니니까 예, 여기서 예, 잠시 예. 마치도록 하고요. 똑같이 우리 저 표준 매뉴얼이 그럼 있어. 교육 문제 한번 거론해 보시고, 지도자 협회에서는 교육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예, 저희는 그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과 실기 교육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이 아마추어 골퍼들과 평상시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프 관련 지금 채널도 생기고 또 뭐 24시간만 TV를 틀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골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반 골퍼들의 의식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단지 경기력 향상에 대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인 이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36시간을 필히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는 스윙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골프 심리라든지 아니면 드릴, 그다음에 게임 매니지먼트, 또 골프 상의 뭐 매너 에티켓까지 골프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이런 어떤 그런 양질의 어떤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지 회장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지금 이 두 단체의 공통점은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또 교육 프로그램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지금 그동안 KPGA는 프로들이 골프를 잘 친다고 해서 이제 프로 등록증을 줬단 말이에요, 합격증을. 그 다음에 이 두 단체만큼 그렇게 이 기술 이외에 이런 프로그램 교육은 없었죠. 그것 때문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체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까? 저희 다 있습니다. 저희 그 KPGA 그 티칭 프로는 예. 처음에 그 선발 과정이 골프 업종에 5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그래야 이 PAT에 참가할 자격을 줍니다. 저희는 1년에 40명밖에
인원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티칭 프로가요? 예. 그 다음에 재교육이 있습니까? 재교육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 전실적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지금 그 취직도 그렇고요. 이제 골프 연습장에 근무하는 프로들의 자격 문제도 이제는 PGA 소속이냐, 예를 들면 골프 지도자 협회, 또 USGTF 소속 이렇게 해서 다 같은 인정을 한단 말이죠. 또 현재로서는 KPGA보다 USGTF 인원이 더 많고 또 이외에 저 아까 말씀드린 월드 예. PGA 코리아, 뭐 뭐, PG 아니, 코리아, 약 필리핀 20여 개 코리아 단체가 뭐 이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배출을 하거든요. 예. 많이 합니다. 예. 예. 이런 데서 혹시 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혹시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은 골퍼의 입장이거든요. 물론 네. 협회에서 많은 예, 그 예. 티칭 프로를 배출하시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협회 뭐 비즈니스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골퍼 입장에서는 선택이라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 이전에는 연습장에서 KPGA 프로들이 대부분 있었죠. 레슨은 KPGA 프로한테 받아야 된다는 게 어떤 공식적인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금 뭐 양 프로님 나와 계시지만은 USGTF든지 이런 그 단체에서 배출한 프로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골퍼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KPGA든 USGTF든 어차피 골퍼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일종의 기준은 저희가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교육의 문제거든요. 전문가를 배출을 하느냐, 이게 정말 전문가들 배출하는 단체냐, 아니면 영리 목적의 어떤 그 프로들 배출하는 업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정보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앙케이트한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한국의 교습가라는 주제로 저희 골프 다이제스트 설문을 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티칭 프로들이 가장 개선했으면 하는 점, 이런 골퍼들한테 물었는데 총 한 500명 정도한테 물었습니다. 가장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티칭 프로들한테 받는 것들 중에서. 다음은 어떤 이론에 대한 이해가 티칭 프로가 없다. 이런 그 반응도 보였고요. 그다음에 시범도 부족하고 어투와 태도도 부족하고 도구도 사용 안 한다. 이런 식의 많은 문제점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과정을 밟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양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현재 뭐 남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 다이제스트 설문을 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티칭 프로들이 가장 개선했으면 하는 점, 이런 골퍼들한테 물었는데 총 한 500명 정도한테 물었습니다. 가장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티칭 프로들한테 받는 것들 중에서. 다음은 어떤 이론에 대한 이해가 티칭 프로가 없다. 이런 그 반응도 보였고요. 그다음에 시범도 부족하고 어투와 태도도 부족하고 도구도 사용 안 한다. 이런 식의 많은 문제점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과정을 밟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양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현재 뭐 남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노 부장님한테 그 저희들이 뭐 물론 뭐 오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골프를 가르치는 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 교습가로서 더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된다는 명제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답을 해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볼만 친 경기인 출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do this, do not this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밖에 몰라요. 공부를 안 해서. 두 번째, 설명이 부족하다. 자, 하루에 레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한 달에 레슨비를 내고 많이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마지막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무식하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골퍼들이 유식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티칭 GTF의 단체들에서 아니요. 우리가 GTF가 말하는 레퓨테이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사회적 배경,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제 골프 가르치는 걸 직업으로 하겠다고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45세입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이미 다른 쪽 교육적 배경을 다 거치고 난 만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노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선택이 문제가 돼서 이제 골프 업계에서 인정을 받게끔 되는 건데 이 우리 시청자의 의견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쟁점 토론 골프 핫 이슈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 그 결과를 함께 보시면서 다시 토론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티칭 프로를 지향하거나 현재 티칭 프로로 활동 중인 골퍼들은 과연 프로 자격증의 남발과 단체의 난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공통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협회를 찾게 되는 거죠. 많은 협회가 있는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도 티칭에서는 알아주는 브랜드는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협회를 만드는데 뭐 이렇게 강하게 제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형태를 갖춰지지 않은 거는 인정을 안 한다든지 하는 형태가 있으면 경쟁함으로써 이 골프 산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 및 네티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KPGA에서 발급한 자격증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2.3%, 동폐합을 통해 대표적인 단체에서만 자격증을 발급하자는 의견이 53.2%로 이는 단체의 난립에 대한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자, 대표적인 단체 몇 곳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정하자는 시청자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그 시청자 의견 말씀처럼 지금 한 2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두 분께서 이 단체를 두 개로 통합하자 뭐 이런 거는 할 수 없겠죠? 어차피 그게 상업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등록제는 네. 또 다 사단 법인이죠. 네. 그렇다고 또 아까 오지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난립 수준인데 뭐저 셀 수도 없고 잘 뭔지 알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다 모여서 한 두세 곳을 통합해버리자 뭐 그런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좋을 텐데 현실성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의 그 상업적 이해가 아까 멤버스 비즈니스라고 하신 그 전국을 찔러주셨는데 각각의 설립자들이 말로는 뭐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하지만 거기에 상업적 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의욕이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원자가 별로 없고 또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도태될 것이다. 그렇게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골퍼들의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전 같으면 프로가 지나가다가 뭐 힘 빼세요, 어깨 돌리세요, 뭐 이러면 그것도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레슨을 할 적에 프로가 만약에 자기 레슨 시간을 건너뛰거나 빠지면 요금을 더 달라고 하든지 연장을 해달라든지 주장을 합니다. 통합 뭐 이런 말씀 나오셨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짚어드릴게요. 일단 그 입회비라는 게 있고요, 협회. 그 다음에 또 뭐 교육비, 연회비, 라이센스피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멤버십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비용들 때문에 협회가 그런 수익상 사업 때문에 포기를 못할 거다라는 그래서 그게 계속 난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업체를 예를 들자면 한 멤버가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단체라고 하면 연회비로 거의 뭐 8억 정도를 벌어들이고요. 그다음에 입회비로 한 15억 정도. 뭐 20매덕짜리 멤버십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놓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잡지하고 똑같죠. 골프 잡지가 10몇 가지가 있다. 그거 통합 못하는 이유하고 그렇게 똑같이 봐주시는 게 맞아요. 각각의 이익이 있어서 그렇죠. 아까 그 가입빙이 뭐니 그거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난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미달하지만은 난립할 수밖에 없는 거는 개인적인 그 어떤 그 비즈니스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 뭐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뭐 KPG에서는 그 부분에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는 이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지금 협회 그 소속의 그 회원들이나 그 협회를 관리하는 그 협회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지금 저 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회비나 이런 수익성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성을 가지고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공정성 있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참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느 그
개인 그 소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협회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시생 입장에서 뭐 20여 곳이나 되니까 어디를 선택할지 몰라서 차라리 그냥 두세 군데 이렇게 인정하는 단체가 있었으면 그 두세 군데를 골라서 하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의견인데요. 이 의견을 그 근거는 역시 20여 개 단체니까 상당히 질적 수준은 낮은 또 그런 단체도 있을 거다. 그런 또 선입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질적인 문제, 아까는 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도 사실 검증된 건 아니고요. 그 질적 문제, 그 문제에서 실제로 단체들이 난립이 돼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그 일반 골퍼들의 판단입니다. 일반 골퍼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도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너무 기술 전달과 게임 방식에만 치우쳐서 레슨을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에 의한 일방적인 지도 레슨 방법이 과연 일반 소비자들한테 얼만큼 그 호소력이 있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피교육자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지금 우리 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도 뭐 아마추어로서 골프를 시작했을 때 느낀 건데 저를 가리키는 프로가 저하고의 어떤 의사소통에 상당히 그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예로 지금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상당 부분 그 서로의 그 면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병을 치료하듯이 우리도 이제는 어떤 그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어떤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레슨을 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점차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충실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피교육자와의 신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런 단체를 선택하기가 응시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질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노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KPGA에서도 지금 그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그 관문이 좀 좁죠. 뭐 1년에 40명을 배출하는 이런 좁은 관문을 통과하고 오는데 그런 과정을 통과한 분들이 그 이후에 교육 문제, 그 분들이 티칭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PGA 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티칭 프로를 배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교육적인 게 바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볼만 잘 치는 사람들. 왜냐하면 골퍼들이 뭐 아까 양 프로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미디어나 어떤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수준들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뭐 장비에 대한 거, 골프 코스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티칭 프로 배출하는 과정이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높아진 골퍼들의 어떤 수준을 충족을 못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골퍼들이 티칭 프로로 외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골퍼들이 외면을 하게 되면 티칭 프로님들 현장에서 뭐 더 잘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그럼요.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높아져야지 골퍼들하고 눈높이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발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발전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너무 남발되고 아까 제가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멤버십 비즈니스의 차원이 높다. 실적자가 염려된다는 고언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까 말씀하신 평가가 누가 하냐면 골퍼들이 해요. 즉 수요자가 합니다. 그죠? 그럼 바이어 마켓에서 소비자가 와서 골퍼가 와서 각각 다른 단체 소속의 프로에게 레슨을 받아 보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제일 잘 가르친다 하면 골라지겠죠. 그죠? 근데 고객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자연 도태됩니다. 그건 전혀 오히려 저희들 쪽에서 그런 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가 골퍼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충분하고 과학적 도구를 사용하고
나와 대화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내 골프를 잘 만들어 줄 사람이구나 하는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네, 그 소비자가 이제 네. 응시생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도태됩니다. 그렇다면 예. 엄연한 현실은 이 테스트에 합격해서 취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질적인 문제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배출을 하는데 배출 앤드 취직이 되느냐. 그거 가지고 따져서 생존 여부가 이 단체가 커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골프도 잘 치고 레슨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당연히 이 티칭 프로가 돼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KPGA에서 지금 티칭 프로 그 발굴을 하면 그 실기는 어느 단체에서 다 인정을 합니다. 저희 그 티칭 프로는 예, 단정하는데 가르치는 그 레슨은 본인들의 노하우예요. 본인들의 노하우. 본인들이 노력하고 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 이제 저희 그 티칭 프로에 지금 연세가 한 뭐 65세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지금 레슨을 한 달에 한 30여 회원을 이렇게 레슨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 요즘 그 실내 연습장들이 뭐 빌딩 하나 건너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 프로들이 많이 지금 뭐 2만 명 어떻고 해도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라이센스 여기 뭔지 모르지만 뭐 하나 따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프로님 돈 뭐 150만 원, 200만 원씩 월급을 줍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꼭 이 KPGA 여기 와서 입문을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다가 2번, 3번 탈락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이쪽 어디에 가가지고 그냥 하루 쳐가지고 어떻게 쉬우니까 합격해가지고 따가지고 와서 지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그 단체 같은 저희 한국생활체육지도자협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지회장님이나 우리 양프로님 소속돼 있는 단체 회원들이 다시 저희 교육에 들어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쪽의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습장이나 누구를 가리킬 때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협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실제적으로 입이 터지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은 항상 고객한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여러 단체들이 양쪽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다소 뭔가 문제점은 있다고 현실적으로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 교육을 시키는 단체들이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와가지고 뭔가 자격을 취득했을 때 오는 그 자신감과 또 그것이 파생되는 그 일반 아마추어들한테 오는 역할은 상당히 어느 부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토론하신 내용에 관해서 현재 지금 그동안 거론했던 프로테스트, 우리나라 대한민국 프로테스트 현실에 대해서 또 입장이나 해결, 또 대안이 무엇인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게 한 분씩 짧게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 자, 우선 저희는 그 교습가 가르치는 걸 직업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검증은 철저히 소비자, 골퍼들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점점 그런 추세이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실내 연습장, 즉 고용주입니다. 우선의 고용주인 실내 연습장 사업자나 골프장 사업자들께서 자기 고용인을 쓸 적에 그 사람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흔히 말하는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양질의 그 교습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부단히 요즘에 이제 골퍼들의 의식도 점점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뭐 노부장께서 나와 계십니다만은 각 미디어들이 거의 같은 시간대 첨단의 그 선진의 지식을 골퍼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습과는 자연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말로는
긴장해야 된다. 참 우리 군에서 쓰던 말로 졸면 죽는다는 것처럼 이제 옛날과 같이 그저 티칭 프로다. 프로라는 이름만으로 레슨을 와서 받거나 무작위로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시대는 갈 것이다. 이제는 더 끝났다. 예,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 맺고 싶습니다. 예, 양 프로께서는 이 소비자의 검증과 선택을 중요시한다. 예. 그러니까 선택은 검증과 선택은 오로지 소비자가 한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저 오주 의장께서는 저 양프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당한 거죠. 지금 저도 역시 지금 이 프로들이 이 레슨을 하면서 말이죠. 이 실력이 뒤지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생존력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골프를 못 치는 사람도 이 골프 룰도 잘 알고 방송에서 너무 많이 하고 뭐 룰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골프를 못 치는 사람도 대화를 하면 싱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프로가 심지어 이 프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노하우가 없이 레슨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도태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선진국에서 좋은 아이디어 다 배워와서 이 노하우를 가지고 가르치는 이 힘이 없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단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긴장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조 회장께서는. 예, 저는 우선 앞으로 우리 이쪽 지도자들이나 티칭 프로들이 여러 일반 골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저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문적인, 인성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들은 어디서 받는가? 항상 한 번 받은 자격증은 영원한 자격증이라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교육과 보수교육에 참가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 단체가 양적인 것에 사실 좀 치우친 나머지 질적인 향상에 좀 소홀히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회원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이니셜이 어떻든지 이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갖고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자를 배출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투어 프로도 골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지도자 과정을 다시 배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 부장께서. 예. 설문한 결과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한 1000명 정도 응답자가 했던 설문인데요. 일반 골퍼들이 골프 연습장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100% 중에서 레슨 프로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퍼센트는 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것, 연습장에서. 거기 중에서도 프로를 좀 더 충원해야 되고 프로의 좀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거 3.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골퍼들이 현재의 티칭 프로들에 대한 어떤 신뢰나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뭐냐면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교육을 받으셔서 나오느냐. 아마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조만간 난립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많이 뭐 그 규모가 축소될 거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도 외면하지 않을 거다. 그만큼 또 소비자는 냉정하고 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누굴 가르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협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교습비에 관한 안내도 꼭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습가의 질을 요구하시고 꾸준한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지금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레슨비를 내신다면 하루에 5천 원이에요. 3시간을 와서 계시면서 시간당 1,333원 레슨비 내고 계세요. 그런 속에서 그거는 뭐 나중에 골퍼들이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골퍼들의 검증이 가장 기준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토론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 모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프로골퍼 지도자가 되는 길은 분명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인 문제가 심상치 않게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포츠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스포츠 토토가 함께합니다.